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고일섭 더브리핑 대표님이 국회에서 검찰의 증거조작 사실을 증언하고 왔다는 소식을 먼저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찬대 의원님과 고일섭 대표님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김경률 씨에 맞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주시기도 하셨죠. 특히 검찰의 정경심 교수 PC 조작, 컴퓨터 뻑감, IP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선 생각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아쉽고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주위에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정치일학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기에 해당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이미 결과값은 정해져 있었고 어떻게든 무리하게 조국 일가를 난도질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이 패거리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걸 보면서 또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언론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윤석열의 공정은 왜 2030의 지지를 못 얻을까? 대략 내용을 요약해보면 재보궐에서 압승을 했지만 제1야당은 웃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사면 이런 언어가 등장하며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국힘 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민망한 수준이란 거고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다 바깥의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에 압도적 1위인 윤석열을 향한 해바라기를 자처하고 있는 게 지금 제1야당이란 거고요.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20대의 마음은 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교해봤을 때 MZ세대에 2배가량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도 윤석열의 유독 싸늘한 20대, 안철수보다 못한 지지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윤석열의 20대 지지율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고 안철수 씨보다도 낫다는 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윤석열의 모호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재료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당연한 거죠. 윤석열이 청년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일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든 거 말고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특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장모는 대출 사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본인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죠. 그런데 대선 후보 1위라는 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윤석열이 공정하다? 그게 본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어떻게 되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반문시민단체 만난 적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근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오랜만에 제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빗대서 정치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추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릴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보면 스타에서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인데요. 타이밍은 생명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보통 장기전을 도모할 때는 유리한 고지를 미리 선점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마련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본진 자원은 한정적이고 언젠간 마르기 때문에 타 지역 멀티 확보에서 밀리면 말라 죽든 전투에서 야금야금 밀리든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상대가 보통 강하거나 후반까지 가면 불리할 경우 타이밍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최고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기습 타이밍을 나가는 거지만 이건 쉽지 않죠. 그렇게 각종 전술로 상대방을 정신없이 흔들며 빈틈을 어떻게든 만든 후에 타이밍을 노려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노리는 타이밍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경우의 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밍 공격을 결심했다가 어정쩡한 후반을 도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처음엔 타이밍을 도모했지만 어느 순간 불안감이 생겨나다 보니 중간에 갑자기 애매하게 후반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정치에 대입해보면 개혁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 불안감이 생기든 마음이 약해지든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든
갑자기 중간에 애매하게 개혁 타이밍을 놓치고 장기전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랑 빗대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병력의 최적화는 불가능해지고 상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타이밍도 놓치고 어설프게 후반을 도모해봤자 전체 판세는 불리하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도 가장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타이밍 러시가 먹혔음에도 그때 끝장내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대로 끝내기엔 폼이 안 살거나 상대 농락하기 위해서나 마음이 약해져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이 질질 끌리다 보면 영러시의 빈틈이 한 번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인간의 심리가 참 웃긴데요. 가령 90대 10으로 유리했던 상황에서 60대 40 정도로 판세가 바뀌면 심적으로 밀리는 건 60인 쪽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60 정도로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 쪽에선 기세를 몰아 자신감에 차서 반격에 나설 거고, 그러다 보면 60은 앞으로 더 수세에 몰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렇게 야금야금 상대 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세는 잡았지만 마무리 타이밍을 놓치고 어영부영하다가 역전당하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믿음과 자신감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플레이어 개인을 넘어 본인을 믿고 응원하던 팬들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전의 경우 프로게이머들은 승기를 잡았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실제로 과거 임요한 선배의 3연봉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명경기를 기대했던 팬들도 아쉬움을 표하며 많은 비난이 이어지긴 했지만 현실적 승부의 세계에서 그는 어떤 이유로든 비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프로게이머는 승리가 제일 목표이며 실제로 현실에선 오직 승자만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당시 임요한 선배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와 심리전, 타이밍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으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의 확신과 꾸준한 경기를 통한 증명이 팬들에게도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의 꾸준한 팬덤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죠. 한마디로 타이밍을 도모하다가 스스로 겁먹고 부랴부랴 후반까지 보험을 드는 행동은 결국 이도저도 아닌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어영부영 미래를 도모할 바에야 차라리 애초부터 타이밍은 고려하지 말고 장기전을 도모했던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겠죠. 게다가 인생과 정치는 게임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더 빠르게 고려하고, 그리고 만약 어떠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스스로의 판단과 확신을 통해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움직임은 본인이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답답함을 넘어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걷어들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개혁, 타이밍, 그리고 지지자들의 실망 등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되겠죠. 조국 정경심 관련해서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엄벌해 주십시오. 참여 인원이 이제 1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직까지 2주가량 시간이 남았기에 2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